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오늘 교슈 답사 두 번째 발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논문으로도 발표되었지만 석탈의 왕의 고향 그리고 18세 손 석강수가 기록된 석강수의 본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이번 답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수열전에 관련된 내용은 저번에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죠, 보면요. 그래서 이 논문이 지금 이제 그동안 조선 총독부에서 근 100년간 한반도에 임나가 있었다는 증거 자료로 세 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수열전이고 그 다음에 진경대사 탑비 그리고 강개토항 비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강수열전에 관련된 논문이 발표돼 가지고 강수에 대한 모든 이제 비밀이 그동안 뭐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던 그 내용이 다 밝혀지면서 강수와 가야하고는 일체 상관이 없는 걸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저 논문이 등재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저 논문을 봤습니다. 이런 이제 사이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봤는데 문제는 뭐냐? 절대로 인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내용을 참고문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잡아 넣어줘야 되는데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특징 아시죠? 가야와 임나에 관련된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해 주신 분이 돌아가신 최재석 교수님입니다. 수많은 논문이 발표됐는데 우리나라 가야 학자들 논문 보면 그 수많은 100편 이상 논문이 발표된도 그분에 대해서 논문 일체를 그냥 하나도 잡아 넣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보지 않더라도 참고문헌에는 잡아 넣어주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행사 부분에도 잡아 넣지 않고 참고문헌에도 일체 내용을 빼고요. 이병선 이제 우리 교수님 관련된 내용도 일체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학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자들이 어디 나와가지고 문서를 봤다든지 연구를 했다든지 그런 말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그 수준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 수준 아니고 제일 맞는 논문만 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 쳐내고 위설하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우리나라 학자들이 많습니다. 모두는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강수열전 논문도 발표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논문을 봤는데 인용을 안 합니다. 인용하면 모든 논리가 무너지잖아요. 가야가 임나라는 모든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일체 인용을 하지 않고 참고문헌에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많이 이 논문을 봤습니다. 이 논문이 발표되니까 어떤 분이 나름대로 아마 역사학과의 학생인가 봅니다. 나름대로 여기 강수열전에 대해서 반론을 이제 자기가 해건돼 가지고 블로그에 글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역사 관련된 분들 이덕일 교수라든지 이런 양반들에 대한 글을 내용을 까는 내용을 자기 블로그에 실으면서 마치 자기가 이제 강수열전에 대해서 다 파악한 걸로 하면서 강수는 석씨가 아니다. 강수는 임시다. 이런 쪽으로 또 이 양반이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덜 돼버리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시죠? 절대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냐면 선행사입니다. 선행사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관심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선배들이 얼마만큼 연구를 했느냐, 그 연구가 얼마만큼 잘못됐고 또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사입니다. 선행사를 쓰지 않고 논문을 썼다. 그거는 대단히 예의가 없는 놈이고 지 혼자 주장하는 놈들입니다. 그런 논문은 볼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부 안 하고 제 생각에 빠져가지고 논문을 썼다는 논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선행사를 쭉 보면서 강수열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옛날에 다 이제 연구가 되어 왔는지를 싹 밝혀줘 보면 뿌리부터 다 밝혀가지고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지식이 때가 자기가 강수열전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서 강수는 석씨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리를 편 걸 여러분들 그 주장해놨는데 재미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재밌고 충격적이라서 여러분들 언급하고 오늘 발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경주 석씨, 경주의 원래 지명이 월성이죠. 경주 석씨의 이제 대동부에 이제 말 그대로 역사의 베일에 가려졌던 강수가 등장하고 강수의 아버지와 후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을 분석해가지고 결국은 강수의 이제 성과 본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번에 논문을 규정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어떤 말이냐, 대동보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 분이 글을 썼습니다. 반론을 나름대로 자기가 온라인에 글을 올려놨죠. 반론이 뭐냐?
이 대동보 문제입니다. 대동보하고 세보 문제를 짚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모르는 분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족보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족보는 뭐냐면 세보가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족보, 그 다음에 파보, 대동보, 뭐 계보 이런 쪽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한 종파 또는 그 이상 같이 수록하는 것을 세보라 부르고, 족보는 공간 단위로 같은 시적 세기를 이제 수록해가지고 한 가문의 역사와 계통을 이야기하고요. 파보는 이제 시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종파. 그 다음에 대동보는 어떻습니까? 같은 시조 아래 모든 다른 계파와 본관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묶는 것이 대동보입니다. 근데 계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혈통관계 관련된 내용, 이런 것을 계보라 부르는데 보면요. 그 이제 강수열전 논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반론을 했는데, 그 주분이 주장한 건 뭐냐면, 경주 석시, 월성 석시 세보에는 강수가 안 나온다. 그리고 대동보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세보가 오래전에 쓴 책이고 대동보가 저 뒤에 쓴 책이기 때문에, 대동보는 최근에 이제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취합했기 때문에 대동보의 석강수는 믿을 수가 없다. 세보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강수는 석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이 공부를 참 안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인데, 보면요. 족보 개념도 몰라가지고 지 생각 가지고 하는데, 족보는 여러분들 세보, 대동보는 어느 것을 일찍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면 세보는 한 종파고요. 대동보는 같은 시조, 석시, 그러니까 석탄의 후손들의 모든 계파, 본관을 다 모아서 쓰는 것이 대동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다면 세보가 먼저 나올까요? 대동보가 먼저 나올까요? 여러분들 각 집안마다 본다면 어떻습니까? 각 집에는 대동보가 없죠. 대부분 족보 개념으로 세보 개념이 많습니다. 자, 이런 쪽을 가지고 있고요. 대동보는 어떤 일이 발생할 때요? 그런 여러 어떻습니까? 한 시조로부터 이제 출발해가지고 역사가 수많은 뭐 100년, 1000년이 흐르면서 많은 이제 계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을 어떻습니까? 하나로 묶는 작업이 대동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보 대동보에서 제일 어느 족보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반드시 먼저 보면요. 세보가 있어야만 대동보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아, 세보에는 석강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대동보의 석강수는 뭐냐? 조작되었다. 이거는 무식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식의 극치.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되지 보면요. 그래서 대동보는 어떻습니까? 집안이 잘 뭉친다면 오래전에 대동보가 일찍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콩가루가 돼가지고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 기파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집안은 지금까지도 대동보를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모여서 정보를 자기 계파에 어떻습니까?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묶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대동보가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보는 한 예로 든다면 어제까지도 뭐냐? 한 집안에서 대동보를 못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 뭐냐? 다 뭉치기로 했다. 다 모이기로 했다. 그러면 대동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2023년에도 대동보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 대동보 내용이 거짓말이다. 이런 제철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 개념을 모르고 어떻습니까? 세보가 일찍 됐고 대동보가 뒤에 나왔기 때문에 세보에는 그런 기록이 강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믿을 수 없다. 강수는 석치가 아니다. 이렇게 글을 쓰신 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족보를 우습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제가 그분이 이제 이야기 석시 세보를 이야기했는데 석시 세보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쉽게 말하면 논문 쓸 때 장난을 쓸 줄 압니까? 그죠? 세보 다 분석하고 그다음 대동보 다 분석해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하나의 논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개념을 모르고 그냥 석시 세보에 강수가 없고 대동보는 뒤에 나왔기 때문에 뭐냐 그 기록을 믿을 수 없다. 이거는 그 집안에 가서 그 이야기했다가 맞아 죽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돼요. 무식의 극치를 발언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신지 오늘 족보 개념 이제 정리하시죠. 그리고 족보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 뭐 지금 만나면 쌍놈 양놈 개념 속에서 뭐 그때 뭐냐면 쌍놈들이 양반의 몸을 이렇게 족보로 샀다. 물론 그런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또 중간에 어떻습니까? 만들 수 있었다. 옛날 뭐 의저 보면요. 그
우리나라 들어와가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성을 한번 정리할 때 그때 많은 성이 또 만들어지고 그러죠 보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때 상놈이 자기 주인 성을 썼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정보를 모른다면 절대로 타인의 족보에 대해서는 논하지 마십시오. 논하지 마시고 옳고 그러나니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 하기 전에 내부터 내 족보가 쌍놈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남의 족보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족보는 저 뒤에 만들어졌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삼국시대에 지나고 나서야 움직이고 뭐 근대에 와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논리 절대로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개새끼, 키우는 개새끼도 애비애미 알고 새끼도 압니다. 행제를 압니다. 개도 제 애비애미 알아요.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시든지 옛날 돌아가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모르겠습니까? 기록은 뒤에 나오더라도 나름대로 이야기는 구전을 통해서라도 다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모르고 족보가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이제 못을 박습니다. 족보를 부정하는 부류가 두 사람입니다. 하나가 뭐냐? 한 부류는 뭐냐?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뭐냐? 일명 호루새끼들입니다. 호루자식들이 족보를 부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 씨가 바뀐 자들입니다. 뭔지 아시죠? 김씨 집안에 이제 태어나면 그 후손들이 김씨가 되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 씨를 받아가지고 김씨가 아닌 사람이 김씨로 태어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족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절대로 족보를 우습게 알고 내가 정확한 지식이 없는 한 어떻습니까? 남의 족보를 언급을 하고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로자식이나 하는 일이고 씨가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딴 집안에 어떻습니까? 씨인데 지금의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남의 족보를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긴 합니다. 절대로 남의 천륜 함부로 이야기하시기 말고요. 또 이분이 뭐 보니까 환단고기 논문에 언급이 되어 있다고 환단고기 그 자체가 언급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논문이다. 그런 정신 가지려면 절대로 역사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료라는 것은 어때요? 얼마만큼 근대 사료도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집안에 말 한 가지 나오고 최근에는 어디까지 나오느냐? 어디 집안에 가서 구술로 받는 것도 어떻습니까? 사료입니다. 어느 집안에 정언을 받았다. 그것도 녹음해가지고 제출해가지고 논문으로 써요. 그게 사료예요. 그런데 그런 글을 대용을 모르고 환단고기가 뭐 어떻다. 그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환단고기 지금까지 논문 발표된 것 중에 90% 이상이 환단고기는 진실이라고 발표했고 나머지 어떻습니까? 7, 8%가 뭐냐면 환단고기 위서라고 주장했는데 그 위서라고 주장한 사람들 이름 될까요? 여러분들 연세대 모씨 그죠? 그 다음에 가톨릭대 모씨 그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보면 한국전통대학 모씨 또 한두 개 있어요 보면요. 뭐 해가지고 한사군 이야기 낭낭군 주장한 그런 양반들 이런 양반들이라든지 최근에 또 어떻습니까? 뭐 또 동북아 역사재단에 뭐냐면 이제 연구원으로 취직된 사람 그런 아들 아니면 이제 한국중앙연구원에 요번에 교수로 취직된 아들 열심히 시민사학을 유사사학이라 공격해가지고 그 공덕으로 교수된 사람들 그 몇 놈들이 주장하는 것이 환단고기 위서론입니다. 또 기본이 안 된 사람들 환단고기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환단고기는 친일파가 쓴 논문 글이다. 왜? 환단고기는 왜를 일본을 비판하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 글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이거는 진짜 무식의 극치를 넘어서 가지고 이거는 뭐 말을 못하겠다. 왜? 환단고기를 안 읽어봤기 때문에 환단고기의 왜에 대한 비판이 없다는 그런 헛소리라고 잡아졌습니다. 도대체 그 양반은 환단고기를 읽은 게 아니라 황단고기를 읽은 게 황단고기를 그런 인간들이 환단고기 위서론이라고 글을 뚱뚱하게 좀 써가지고 어떻습니까?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다음에 한번 만나면 작살 내놓으려 합니다. 작살. 환단고기 원문 펴놔놓고 너 이거 봤냐고. 무식한 놈들이 그런 소리 했었지 말이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족보를 부정하는 행위라든지 함부로 어떻습니까? 뭐 환단고기 어떻다는 이래가지고 부정하는 인간들 그런 말 절대로 일체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 인간들이 그 짓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탈해왕의 출생지 기록은 어떻습니까? 삼국사기에 쭉 기록이 삼국유사하고 쭉 나오는데 보면요. 삼국사기에 보시면 탈해왕에 대해서 뭐냐면 성이 어떤 석씨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파나국의 출신이고 그 다음에 동북 어떻습니까? 외의 동북에 그 나라는 다파나국은 외의 동쪽 천리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쭉 그런 기록이 나오죠 보면요. 그래서 나중 탈해왕이 뭐냐면 금강가해를 거쳐서 해류를 타고 와가지고 금강가해를 거쳐서 아진포 신라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썼죠 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이따 오늘 이제 여기서 왜 동북 일천리가 뭐냐, 왜 삼국사기에 다파나국이 한반도라면 한반도 안에 기준점을 잡았겠죠. 하지만 한반도에 없기 때문에 왜를 기준점으로 잡아가지고 왜의 동북 일천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로부터 어떻습니까? 기준점을 잡아서 일천리이기 때문에 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원문 해석할 때 항상 고민을 수십 번을 원문을 읽어보고 고민하면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삼국유사에는 이제 다파나국을 어떻게 또 이야기하냐면 다파나국은 용성국이다, 아니면 정명국이다, 그 다음에 완화국이다 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용성국이 왜 동북 일천리에 있다라는 쪽에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또 화화국이라는 또 표현을 썼죠. 여러 가지 이름을 썼는데 결국은 뭐냐, 다파나국이다, 그리고 다파라국이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또 다른 글이 있는 것이 여기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쭉 보면 태백열사 대중국 본기에는 뭐가 냐면 이제 이 다파라국에 대해서 다파라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내용이 쭉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요, 쭉 나와 있고 그것은 아소산 쪽에 이야기를 쭉 이어나오면서 완화 비자발 쭉 이야기하면서 이 주변에 아소산, 지금은 구주 쪽에 어떻습니까? 이거 보시면 아소산 주변에 이제 알라도 있고 남만도 있고 뭐 친미, 그 다음에 비자발, 이런 족속이 함께 있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이 고구려의 이게 세력이다라는 쪽을 또 표현해놨습니다. 이렇게 완화는 이거 뭐냐면 원래 이제 다파나는 어떻습니까? 다파라국이라든지 석탈의 고향 다파나는 어떻습니까? 다파나는 나중에 보시면 이 완화국, 용성국이라든지 정민국으로 다 불렀는데 이 고구려에 어떻습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와서 그쪽 지역에 살았던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쪽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태백에서 대진국 본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발표할 때는 뭐냐면 이게 어디서 이제 석탈해가 왔느냐를 가지고 해류를 가지고 해가지고 가야와 아진포를 지날 수 있는 해류가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문 내용을 해류를 움직이면서 썼죠. 그러니까 저 내용은 절대로 언급 안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짓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배를 타고 이동했으면 해류를 이용해가 옛날에 탔지 역류 타는 거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쭉 이야기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왜 동북 일천리가 가장 큰 문제인데 보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동안 이제 수많은 우리 이제 역사 관심 있는 분들이 다파라국이 어디냐, 일본에서도 관심 있어가지고 쭉 찾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림을 위에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이 이제 큐슈라면 어떻습니까? 다파라국이 저쪽 안쪽, 아마 나라 쪽 저쪽 저는 이제 다파라국이다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대만 위에 옛날 외기로를 가지고 저기가 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신라에서 바라봤을 때 반대편, 저 이전모 쪽이라든지 이쪽 지역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이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도 저런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또 뭐냐면 네 번째 그림 보시면 한반도 남부에 외인이 있었기 때문에 밑에 어떻습니까? 일본하고 관련돼 가지고 중간에 저게 다파나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본 학자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 밑에 거 보시면 감차카 반도가 바로 다파나국이다. 또 일본의 두 번째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또 이제 저 이전모 쪽 주변에 거기가 뭐냐면 다파나국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니면 세 번째 큐슈의 위쪽에 저기가 다파나국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에 해류 움직임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저 위도국 위쪽에 저기가 다파나 아니냐, 큐슈 위쪽에 이런 쪽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외열도라든지 아니면 외열도를 벗어나 가지고 다파나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정확하게 지명이 비정이 어렵냐면 바로 왜 동북 일천리죠. 외의 동북 쪽에 일천리에 다파나국이 있기 때문에 이 외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저때의 외는 통일된 외가 아니었죠. 그죠? 여러분들, 저때는 외가 통일이 되지 않고 전부 다 어떻습니까? 100여 개의 분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야마토가 어떻습니까? 야마토가 서서히 이제 그쪽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하나하나를 옆에 세력을 이제 규합해 나가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보면요, 구주를 계속 치러오죠. 왜? 구주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이제 일본 서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보면요, 그러면 왜가 통일이 안 됐는데 여러분들 1번, 2번 쭉 그림 보시면
외국에서 일천리에서 저 외는 저기서 큐슈를 외국으로 점을 찍을 수 있느냐? 찍을 수가 없죠. 왜? 그때 외는 어떻습니까? 어느 외냐 말이죠. 100여 개의 소국이 다 난립하고 있는데 어느 외를 기준으로 동북 일천리냐 말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일본 황실과 관련된 뇌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수많은 뇌가 있었지만도 야마토 어떻습니까? 야마토의 전신이 되는, 역사로 말한다면 일본 서기의 주 무대가 되는 자기들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그 무대, 거기가 왜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까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찾았느냐? 큐슈를 중심으로 어떻습니까? 저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즈모라든지 쭉쭉 계속 찾아왔죠. 아니면 아예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동북 일천리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구주 답사, 저쪽 지역을 답사하면서 찾아낸 겁니다. 답사를 직접 해보니까 왜 이쪽을 일천리를 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안 가보고 머리를 굴려본 건 어때요? 참 위험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앉아서 착상 다리에 앉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머리 굴리면서 이럴 것이다. 현장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에 현장에 여러 가지 남아있는 어떻습니까? 역사의 이야기라든지 신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루트를 가지고 결론을 딱 지으니까 왜 동북 일천리가 어딘지, 왜 이런 표현을 써놨는지를 어떻습니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저도 아마 이번에 답사 안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머리 아무리 굴려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대마도 밑으로 해가지고 저 큐슈 쪽 중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논리를 폈을 건데 이번에 딱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결론이 뭐냐? 이것은 수많은 외 중에 지금 일본이 말하는 자기들 조상의 외 역사의 출발점, 그러면 일본 서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물론 당시에는 그런 일본 서기 이야기 안 하지만도 나중에 결국 그 이야기를 자기들이 일본 서기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왜 출발점은 자기들은 옛날에 어떻게 봤을까? 옛날에 어느 지점을 봤을까? 이 지점을 봤어야만 어떻습니까? 왜 거기로부터 동북 일천리에 뭐가 있다? 다파나국이 있다, 용순국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안 했다면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오리무중이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를 밝힌 것이 바로 왜가 뭐냐, 그때 왜 기준점이 뭐냐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답사를 통해서 외동북 일천리의 왜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이번에 짚어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헤매봐야 이런 내용을 압니다. 바로 이때의 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왜가 있는데 그 왜가 무조건 구주가 왜가 아닙니다. 수백 개의 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 왕실의 왜의 출발점 어디로 보냐가 가장 중요하죠. 이게 왜입니다. 그죠? 이 왜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 이걸 아시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바로 일본 왕가의 시주라고 신화로 기록되어 있는 니노 어떻습니까? 니기니기 노미코토, 이 이야기, 그 선송 강림 신화가 시작된 그곳이 어떻습니까? 왜 역사의 출발점이면 오늘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고, 자, 이제 역사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다파나국에 대해서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유리왕편에 어떻습니까? 협보가 나중에 유리왕한테 계속 유리왕이 어떤 사냥이 나고 놀러 댕기니까 어떻습니까? 참 고주몽의 오른팔입니까? 왼팔입니까? 자기 참 너무 기가 차니까 어떻습니까? 유리왕한테 제발 사냥 좀 하지 말고 좀 정치나 좀 해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유리왕이 열받아가지고 관직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협보가 열받아가 어때요? 씩씩거리면서 어때요? 어디 갑니까? 이게 삼국사기 원문에는 거지 남한으로, 남쪽에 한으로 갔다, 요 정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남쪽으로.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태백일사 고구려 봉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협보가 뭐냐? 그 남한으로 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바로 배를 타고 가래를 건너서 어디로? 아수산 쪽으로 옮겨 살았다. 아수산 쪽에. 지금은 구마모토로 와서 살았는데 여기가 다파라국이고 여기가 지금 합천을 다라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다라가 바로 구마모토 여기다. 이런 기록이 고구려 봉기 쭉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열심히 합천이 다라라고 주장하고 남원을 기문으로 주장하는데 얼마만큼 어떻습니까? 참 우스운 우리 사서에 다 기록 나오는데도 우리나라 학자들 절대로 그 기록 인용 안 한다는 거. 왜?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 조선 총독부에서 만드는 논리는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의 전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좋은 자료가 있더라도 절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소리
100년 동안 우라먹는 소리 가지고 어떻습니까? 논문 쓰고 다 그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현장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셔야 되는데 보면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 석탈의 왕의 고향, 다판화국, 용성국, 정명국, 완화국, 그죠? 자, 이렇게 불렸는 그 비밀, 다판화국이 있냐. 그리고 이제 그 석탈의 왕의 18세손, 석강수, 통일신라의 어떻습니까? 명문장, 석강수가 이야기하는 자기의 본 임나가랑이 어딘지, 임나가랑은 일본에서 가라는 랑은 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나가라라고 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임나가라가 어딘지 오늘 발표 영상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옥명역, 신타마나 스테이션이라고 한 데에 대한사랑 그 학술 조사단이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가 그 행정구역으로는 웅본 현의 옥명군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옥명을 일본말로 발음을 하면 다마나라고 발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구마모토 현의 그 서북 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옥명군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석탈해의 고향이 됩니다. 석탈해는 배를 타고서 먼저 그 가야에 갔다가 다시 이제 경주로 가서 신라의 임금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석탈해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삼국유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용성국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 주석에 용성국은 일명 정명국이라고도 한다. 또는 완화국이라고도 한다. 또는 화화국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정말 알기가 어려운데요. 삼국사기를 보면은 석탈의 고향을 다판화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다판화국이라는 것에서 바로 이 옥명을 추리할 수 있는데요. 고구려국 본기를 보면은 태백일사의 고구려국 본기를 보면은 고주몽을 도와가지고 고구려를 건국을 했던 건국 공신 중에 한 명의 협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고주몽이 돌아가시고 유리명제가 통치를 할 때 유리명제가 자꾸 이 사냥을 많이 다니니까 그것을 사냥을 다니지 말라고 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유리명제가 듣질 않자 자기가 그 신변에 불리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졸본 대동강으로 와가지고 200~300명을 거느리고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일본 구주에 상륙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데요. 다파라국의 시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파라국이 어디냐? 그리고 다파라국은 다판화국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용성국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지명이 타마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찾던 석탈의 고향이 바로 이 구마모토의 서북 쪽에 있는 옥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더 유추할 수 있는데요. 강수, 신라시대 때 대문장가인 강수가 있는데 강수가 그 강수열전을 보면은 임나가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단사학자들은 야, 임나가라 사람이니까 한반도에 있는 것이다. 뭐 충주다. 강수의 고향이 이제 충주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수의 성이 석씨입니다. 석탈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적을 댄다면은 이 바로 일본에 있는 이 다파라국이 있었던 이곳, 다라국이 있었던 이곳 옥명이 지금 일본말로 다파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곳이 석탈의 고향이고 그리고 강수의 조상이 살던 곳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파라국의 건국자는 협보이기 때문에 고구려에서 왔기 때문에 이 석탈의 원적은 고구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임나를 한반도 남부에서 찾고 있는 그 기존의 강단 이 반도사학자들, 내국사학자들은
임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그 석탈의 고향이고, 그리고 강수의 그 조상이 살던 곳이고, 그리고 바로 임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판하고 지금 다 저기 보시면 이름이 하마나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협보가 세운 나라가 다파라국이고요. 그것이 삼국사기에는 다파나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나 10국에서는 다라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타마나라는 명칭이 그거와 아주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기 때문에 옥명을 이 타마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다파라를 얘기하고 다파나를 얘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성을 얘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석탈의 고향이고 다파라국이고 다파나국,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지금 합천이 다라라고 하는데 그 다라가 바로 여기입니다. 주변의 환경을 보시면 이게 농경지라든지 쭉 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 옛날에 소국을 건국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입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이제 고구려 강계 토항이 열도를 넘어올 때 여기서 도와가지고 아마 열도 평정할 때 도움을 많이 줬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지금 여러분도 오늘 이제 석탈의 고향, 그리고 다파나, 다파라국, 그리고 완화국, 용성국의 실제 원래 원적지 여러분들 여기에 오늘 현장에 와서 여러분들께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립니다. 이로써 강수 열전의 주인공, 강수의 원래 본고향, 석탈의 고향, 그 고향이 어디냐 하는 것은 오늘로서 종지부를 짓는 결과를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또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